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교재는 302페이지 펴놓으시고요. 302페이지 공고 양도세 납세 절차인데 다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양도소득세 납세 절차는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 또 역시 거의 매년 나오는 거니까 무조건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양도세 납세 절차 한번 봅니다. 먼저요, 양도세 납세 절차에서 개요 및 납세지인데, 양도소득세는 일단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에서 계산된 세금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이죠. 근데 계산된 세금을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양도세 계산하는 것을 배웠어요. 근데 이번에 양도세 우리 여기서 빠진 것이 세율이 없어요. 지금 세율은 없는데, 세율은 제가 뺐는데, 양도세 세율이 또 아까 비섬용 토지도 그렇고 개정되려고 했다가 개정 안 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입법 예고나고 혼란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입문서에서는 하여튼 이번에 세율은 각 세목별로 세율은 우리 강의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세율을 우리가 제대로 다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양도세 세율 궁금하신 분들 일단은 좀만 참으면 이제 기본서 나오면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세율은 일단 양도세 세금 계산인데 어디다 납부할 것이냐, 납세지는요 원칙적으로 거주자일 때는 당연히 거주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부동산 소지지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인데 이 사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다 그러면 양도세 납세지는 그 양도 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 해운대 그 관할 세무서가 아니고 주소지 서초 그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 아니라는 거 거주자일 때는. 근데 비거주자,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일 때, 마돈나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다. 그럼 양도세 납세지는 주소지로 가면은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다. 그러면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면 마돈나 미국 어디 사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납부해야 되잖아요. 아니고 비거주자가 국내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 수재지요.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 사업장 수재지고, 다만 국내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 수익이 발생한 장소. 만약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다? 그럼 노원구 관할 세무서입니다. 마돈나가 국내 사업장이 없을 때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주자일 때와 비거주자일 때 납세지를 주의하시고, 특히 거주자일 때 부동산 소지지 아니라는 걸 꼭 주의합니다. 주소지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양도세 우리 신고납부하는 세금인데, 양도세는 예정신고납부라는 것과 확정신고납부라는 것이 있어요. 그랬을 때 예정신고납부는 뭐고 확정신고납부는 뭐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정신고납부 안 하면 가산세예요. 확정신고납부 안 하면 가산세예요. 그럼 뭐야? 둘 다 해야 되는 건가? 자,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정신고납부입니다. 양도세 예정신고납부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양도세 예정신고납부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 마이너스 생긴 때도 반드시 예정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요거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최근까지 계속. 자, 그래서 시험에서 양도 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는 예정신고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하지 아니한다. 다 틀립니다.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있는 경우에도. 예정신고 납부의 경우에도 확정신고 납부와 마찬가지로 요건 갖추면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확정신고 납부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파생상품이라든가 외국 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제외한다는 말은 예정신고 없어요, 얘네들은. 그 다음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중에 따른 수시부가세액이 있을 때는, 여러분 수시부가는 어떤 때 하냐면, 수시부가라는 것은 조세를 포탈할 우려 가능성이 있거나 높을 때 관할 세무장이 그냥 수시로 그냥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이 사람한테. 자, 그럴 때 수시부가에서 이미 그때 세금 난 게 있어요. 요번에 정식으로 다시 신고할 때 이미 수시부가한 세액이 있으면,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그것은 공제하여 나머지만 납부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세금 낸 게 있으면 공제하고 납부합니다. 근데 이게 31회 시험 때 이거 정답 질문 나왔었는데 공제하지 아니하고 납부한다. X입니다. 공제하여 납부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앞에서 세금 낸 게 있으면. 그래서 수시부가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고 납부합니다. 자,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양도세는 예정신고 납부에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느냐.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을 양도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 납부합니다. 여러분,
양도 1로부터 2개월 아니에요. 양돌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아니에요. 양돌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꼭 잘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숫자만 보면 하수, 숫자 발 앞에 있는 것까지 같이 보면 고수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별거 아닌데 이거 시험에서 거의 매년 나오고 있는데 본인 생일날 부동산 양도한 것으로 하셔가지고 다 한 번씩 해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1월 25일 날 제 생일입니다. 자, 그래서 1월 25일 날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양도숙세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3월 31일이 예정신고 기한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날짜로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이거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로부터 아니고 양도일로부터 2개월도 아니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아셨죠?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예외적으로 여러분요. 예외가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가 어떤 건지 민법에서 안 배우셔가지고 좀 저기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는 허가를 못 받으면 다 꽝돼요. 나중에 민법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했는데 허가일 전에 만약에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인데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만약에 4월 10일 날 대금이 청산됐어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은 것은 5월 4일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도 양도일이 속한 대금 청산일이 양도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잔금 사실상 실제 지급한 날, 잔금의 전부를 실제 주고받은 날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말하는 건데 이 대금 청산일이 양도숙세는 양도일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배워요. 양도매 취득 시기를. 이번에 안 배웠는데 이 대금 청산일, 양도일, 이 대금 청산일 만약에 이때도 양도일이 속한다 말일로부터 2개월 예정신고 납부하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떤 사람이 4월 12일 날 양도세를 신고 납부했어요. 예정신고 납부. 근데 나중에 허가를 못 받아. 그럼 다 꽝돼. 그래서 양도세 낸 거 돌려주고 돌려받고 서로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이런 경우는 계약이 유효하게 된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그래서 7월 31일을 예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오늘은 뭐 여러분들이 좀 이해 안 돼도 그러더라도 그냥 눈으로 한번 이렇게 예정신고라는 게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한번 보고 가시면 돼요.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이번엔 반대로 허가 후 대금이 청산됐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허가받아서 계약은 유효하지만 이런 때는 양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이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법령이니까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이에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이때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라고 바꿔요. 허가일이라는 거. 아셨죠? 이때는 이런 거. 허가구역에 해제가 있었으면 허가일 전에 해제가 있었으면 뭐 해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이네. 이런 거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봅니다. 그 다음에 주식은 참고적으로 보세요. 주식은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몰아서예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에요. 분기에서 반기로 바뀐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래서 분기가 아니라는 거. 저 1년을 4분기로 나눌 때 분기가 아니라 이건 반기요. 상반기, 하반기,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네요. 그러면 만약에 1월 달에 주식을 팔았다. 상반기에 주식을 팔면 상반기 말일은 언제예요? 6월 30일.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예요? 8월 31일이 예정신고 기한이 돼요. 상반기에 팔면 주식은 8월 31일이 예정신고 기한이 되고 만약에 하반기에 팔았어요. 하반기 말일은 언제예요? 12월 31일.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다음 연도 2월 말이 됩니다. 하반기에 팔면. 아셨죠? 예정신고 기한. 자, 주식은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라는 거. 분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이거 주의하고.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부담부증여는 아직 안 배워가지고 부담부증여가 뭔지 안 배워가지고 이것은 다음에 봅니다. 다른 건 다 2개월인데 양도숙세에서 부담부증여라는 것만 부담부증여 할 때만 3개월인데요. 시험에 이미 나왔고요. 다음에 강조드릴게요. 부담부증여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3개월, 부담부증여만 3개월, 나머지는 다 2개월인데 신고효과요. 자, 만약에 예정신고기한 지금 배웠어요. 예정신고기한 내
아이고, 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가산세는 우리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가산세는 지방세나 국세나,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가산세는 지방세나 국세나 신고 행위와 납부 행위를 구별해 가지고 신고기한 양도일이 속한다 말일부터 2개월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 실가산세 40, 20, 10% 정도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면 40%, 그냥 무신고 20, 적게 신고해서 10% 적용됩니다. 가산세가. 자, 그 다음에 여기거래라는 게 있는데, 여기거래일 때 부정한 행위면 60%인데, 여기거래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국제거래였어요. 국제거래. 그러면 보세요. 국제거래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 거래하는 거죠. 근데 자, 만약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해외에 있는 자산을 거래해요. 그러면 이건 국제거래인가 국내거래인가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해외에 있는 자산 거래하면,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괄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국제거래였는데 지금은 역외거래라고 하고, 역외거래에서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는 60% 가산세 정도입니다. 자, 왜냐하면 외국에서 이런 건 부정한 행위는 적발하기도 어렵고 또 적발에 여러 가지 그 입증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걸렸다 그러면 60%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깔아놓고요. 신고불성 실가산세.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우리가 납부 고지 전에 납부정가산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부정가산세는 1일 0.02%입니다. 납부정가산세가 종합부동산세라든가 고지서가 발부될 때, 또는 양도세를 신고 납부를 불성실해 가산세 적용해서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에 관할 세무상이, 근데 그 고지서에 납부기한이 있었는데 고지서를 바꿔서 또 미납부했다. 그럴 때는 그때 납부정가산세는 고지서 날라왔는데 미납부했을 때는 하루 딱 지나면 몇 프로? 3% 깔고 1일 0.02% 이렇게 적용됩니다. 납부 고지 후에 납부정가산세는, 고지서가 발부될 때 납부정가산세는. 근데 양도소득세처럼 이렇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가산세는 지방세나 국세나 똑같아요. 신고불성의 실가산세 하루 지나면 40, 20, 10%, 그리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로 적용됩니다. 이렇게요. 자, 합한 게 요거 신고불성의 실가산세와 납부정가산세 합한 게 가산세입니다. 자, 이렇게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자진해서 신고 납부를 이행한 경우에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이건 뭐냐면 참고적으로요. 옛날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는 임의적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확정신고 납부라는 게 원칙이고 예정신고 납부는 임의적이어서 안 해도 되는데 하니까 세원 확보, 세금 조기 세원 확보에 협조했다고 그래서 산출세계 10% 세액공제 혜택도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강행적으로 바뀌어서 예정신고 납부는 안 하면 가산세고, 했다 해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요. 여러분, 소방관이 불났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용감한 시민들 있잖아요. 안 해도 되는데 지하철 솔로에 떨어진 사람을 목숨 걸고 들어가서 막 구해내는 분들, 또 어떤 간호사 보니까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진 분 막 거의 심장 마사지 해가지고 이거 뭐죠? 이거 해가지고 살려내고 막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의인들 보면 용감한 시민상 받는 분들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보면 천편일률적이에요. 짝이라도 한 듯이 진짜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구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냥 구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참으로 장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천편일률적으로 뭐라고 대답해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가잖아요. 용감한 시민들. 근데 자 보세요. 경찰관이 도둑을 잡았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죠. 소방관이 불렀는데 불 껐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죠. 소방관이 불렀는데 무섭다고 도망가고, 경찰관이 도둑 보고 무섭다고 도망가고 그러면 처벌받죠. 그래서 똑같아요. 예정신고 납부는 안 하면 가산세예요. 했다 해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런 거야말로. 그래서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를 받고 이제 확정신고 납부라는 겁니다.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는 어떤 관계냐? 일단 한번 보세요. 확정신고 납부도요.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 금액이었거나 결손금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에도 가필 차장 소기과 계산했더니 과세표준이 0, 마이너스 결손금이 있는 때도 확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려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양도소득 우리가 예정신고 납부,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인 때도 예정신고 하여야 한다고 그랬죠?
똑같습니다. 양도소 과세표준 금액이었거나 결손금일 때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확정신고 또 여기 보세요. 확정신고 납부할 때 있잖아요. 예정신고 산출세액 앞에서 양도일이 속한다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 납부한 게 있다. 자, 또 별정 경정한세 과세권자가 뭐 부과한 세금이나 또는 수시부과세 이미 앞에서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있어서 과세권 관할 세무서에서 세금 부과한 게 있다거나 자 이런 게 있을 때는 하여튼 미리 납부한 게 있으면 이를 공지하여 역시 납부합니다. 미리 세금 낸 거는 어떻게 한다? 빼고 나머지만요. 자 공지하지 아니하고 납부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빼고 이미 납부한 세금은 빼고 납부합니다. 한번 주고 가볍게 보시고 다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볼 거니까 이제 이 지금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 지금 보신 것은 시험장 갈 때까지 앞으로 몇십 번은 더 보게 되고 듣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 자, 확정신고 기한을 보세요. 확정신고 기한은 양도일 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을 때는 허가일 또는 해제가 있었을 때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한에 이게 포인트예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확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부동산 팔면 2022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확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근데 요거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바꾸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아니고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 연도 확정신고 기한은. 자, 여러분 보세요. 확정신고 납부를 이행하더라도 똑같아요. 예정신고 납부나 확정신고 납부나 안 하면 가산세고 해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세액공제 혜택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확정신고 생략. 그럼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어떤 관계냐? 아니, 안 하면 둘 다 가산세인데 둘 다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어떤 관계인지가 서서히 드러나요.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세금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다음 연도 5월 달에 뭐하러 또 확정신고를 또 해요? 바쁜데.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한에 누진세율 정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세 금액과 합산해서 예정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든가 등등 세금 계산이 달라질 때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이행했어도 확정신고를 다음 연도에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이라는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양도를 하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양도하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요. 요때 자,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양도 소득이 4천만 원 발생했어요. 요것에 대해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양도한 게 없어요. 그럴 때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확정 신고를 해야 되느냐? 확정 신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네? 더 이상 양도한 거 없고요. 뭐하러 해요, 여러분들? 바빠 죽겠는데 서로. 자, 그래서 예정 세금 계산이 달라질 게 없잖아요. 그럼 예정 신고한 자는 확정 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또 보세요. 또 이 사람이 또 이번에 같은 연도에 또 토지를 또 팔았어요, 이때. 양도세가 3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인세라고 그랬어요. 양도세는 인세라 양도자별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군다나 비례세율 대상이면 합산하든 따로따로든 상관이 없는데 누진세율 대상일 때는 보세요. 과표가 요만큼일 때 세율 요만큼 좀 받는데 합산해서 과표가 더 커졌어요. 그러면 더 높은 세율을 좀 받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럴 때, 자, 두 번째 예정신고할 때는 합산해서 7천으로 해서 이것을 합산해서 7천으로 해서 양도세를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합산해서 양도세를 세금 계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요. 자, 그랬어요. 더 이상 양도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뭐하러 또 확정신고를 또 해요? 세금 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근데 이번엔 보세요. 두 번째 예정신고할 때 누진세율 대상이어서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율이 높아져서 세금 계산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 두 번째 예정신고할 때 합산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합산하지 않고 요것에 대해서만 따로 그냥 3천에 대해서만 예정신고 납부를 했어요. 세금 계산에서. 그럴 때는 자,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율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예정 신고한 자는 확정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할 때 마지막에 감안해서 합산해서 예정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확정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확정 신고 납부의 가산세는 예정 신고 납부에 적용되는 가산세와 동일해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40, 20, 10%.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 전 가산세 1일 0.01%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환부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에 예정 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확정 신고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 예정 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한정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한 번만 이해하시면 돼요, 살짝. 자, 예정 신고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이만큼이 적용됐는데 확정 신고 납부 시에 있죠. 예정 신고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 신고 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예정 신고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것이 확정 신고 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정 신고 납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확정 신고 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다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이해하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예정 신고 기한 내 무신고 과소신고한 후 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정 신고를 하면 국세기본법에서요 나오는 규정인데 해당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50% 깎아줍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예정 신고 확정 신고 납부는 어떤 관계냐? 자, 여러분 남남입니다. 남남. 자, 남남이에요. 자, 보세요. 예정 신고 또 해야 되는지 확정 신고 또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서 아까 관계를 소개해 드렸고 이번에 또 보세요. 제가 예전에 강의하는 곳에서 어떤 곳에 어떤 중년의 남녀 수강생 빽빽한 속에서 짝이 돼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날따라 둘이가 분위기가 막 좋아요. 서로 쏙닥대고 뭐 묻고 키득대면서 뭐 알려주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있죠 장난으로 둘이 어떤 관계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무 관계 아니라고 펄쩍 뛰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아무 관계가 아닌 게 아니죠. 동문수학하는 짝이지. 그래서 서로 독고협력하에서 합격하고 합격 후에도 서로 공동중개하고 서로 그렇게 해야 되는 독고협력해야 되는 소중한 짝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했는데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 어떤 관계냐 보세요. 예정신고를 불성실합니다. 의무를 불성실해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불성실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X예요, 여러분들. OX예요.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정신고를 불성실해요. 남남의 애들. 예정신고 불성실하면 확정신고를 다음 연도에 이행하더라도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무조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다만 예정신고를 불성실했는데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이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있죠? 요거 50% 깎아줘요. 요 가산세 50%를 경감해 줍니다. 50% 깎아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파시면 무조건 양도리 속한 달에 말일부터 2개월 예정신고 납부하셔야 돼요. 자, 안 하면 무조건 가산세예요. 해야 되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못했다 그러면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라도 해야지만 그래도 그나마 가산세 절반을 깎아주니까 그나마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요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 계속해서 보시면 아까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정했다는 가산세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건물을 신축, 증축하고 나서 5년 내에 건물을 양도하는데 해당 건물 양도하는데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으로 해서 그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페널티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해당 건물 감정가액 정했을 때는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정했을 때는 환산취득가액이 몇 프로요? 5%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산출세기 5% 아니고요. 이 규정은 산출세기 없을 때도 적용합니다, 여러분. 악용의 소지 막기 위해서. 산출세기 없을 때도 5%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건물 신축하고 나서 몇 년 내? 5년 내 양도하는데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5%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거. 아셨죠? 예.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고 문제 풀어봅니다. 문제 풀기 전에 일단 요 교재를 한번 쭉 볼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교재를 보시면 302페이지 계엄이 납세지에서 계엄을 읽어보시는 거고, 납세지 거주 양도세 납세지는 양도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로 한다. 밑줄이요. 비거주자는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납부 봅니다. 첫 번째 줄 밑줄인데요. 양도세 상자산을 양도한 자는 여기 밑줄이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예정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거 밑줄이요. 그리고 예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조정에 따른 수시부가세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밑줄이고 여기 공제하여 납부한다. 포인트입니다. 공제하여가 공제하지 아니하고 납부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예정신고 기한이요. 파생상품이나 외국 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제외, 즉 예정신고는 없고요.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예정신고 기한 원칙 밑줄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요. 양도일로부터 2개월 아니라고 그랬어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로부터 2개월 아니에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요. 그 다음에 예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하는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인 토지를 양도할 때, 자 밑줄입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밑줄을 계속 그 허가일, 그 아래줄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이요. 쫙 밑줄.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지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이 아니에요.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되면 계약이 유효하게 된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어떤 게 나중인지만 보시면 되고, 303페이지 주식 출자 지분 양도했다. 주식 출자 지분은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서 밑줄입니다. 그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요. 상반기, 하반기. 주식은 반기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분기 아니에요. 달에 아니에요. 자, 반기 말일부터 2개월이고. 3번 부담보증여는 지금 부담보증여가 뭔지 안 배웠으니까 그냥 넘어가시고요. 중요하지만 얘만 3개월인데 넘어가고, 예정신고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또 3번 납부지연 가산세 쭉 읽어보시면 설명드렸습니다.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 고지 전에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2% 똑같습니다. 거기 개정안이라고 뭐 나와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개정이 된다고 입법 예고는 옛날에 나왔었는데 지금 안 바뀌어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넘어갑니다. 1일 0.02%를 기억하시고, 3번 양도세 확정신고 납부입니다. 확정신고 기한입니다. 303페이지 하단에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 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 과세표준을, 자 밑줄입니다. 그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쫙 밑줄이요. 요거 신고해야 합니다. 밑줄. 그 다음에 304페이지 봅니다. 304페이지 동그라미 2번으로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에 과세표준 금액이었거나 결성금이 있는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려요. 반드시 양도소 과세표준 금액이 없거나 결성금일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3번이요. 중요하죠, 이거. 예정신고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이요. 그죠? 세금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뭐하러 또 신고해요?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 일중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자. 즉 동그라미 기억번이요. 요것만 밑줄이요. 당연도의 누진세 일중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 금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다. 세금계산 달라지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 했는데도요. 아셨죠, 여러분? 요거.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할 때, 나머지들도 다 그런 거예요.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할 때 세금계산 달라질 때는 마지막에 합산해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다음 연도에 그것을 감안해서 합산해서 확정신고해야 한다는 거. 양가로 2번 확정신고 납부를 불이행하는 경우, 1번이요. 확정신고 납부의 가산세는 예정신고 납부에 적용되는 가산세와 동일하다는 거. 그 다음에 2번 다만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의 경우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거 밑줄. 다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예정신고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됐어요. 확정신고 납부 시에 그만큼 다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요거 예정신고 기간 내 무신고, 과소신고한 자가 다음 연도 확정신고 기간까지 과세표준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하면 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요? 50%를 깎아줍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 체크해서 한번 보시고, 동그라미 3번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취지 말씀드렸고 305페이지로 가셔가지고 해당 건물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건물 신축하고 나서 몇 년 내? 5년 내 양도하는데 취득가액을 뭐로 할 때?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면 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5%입니다. 산출세가 아니고. 니은번도 미출입니다. 산출세액이 없을 때도 적용한다는 거, 이런 페널티를 준다는 거 미출이요. 자, 다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이제 물납과 분할납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봅니다. 그리고 문제 풀어보고요. 여기 보세요. 양도 차액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예정 신고하지 아니한다. O, X요. 자, 여러분 X입니다.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 마이너스 생긴 때도 반드시 예정 신고는 하여야 하는 겁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마이너스인 경우에 거기다가 거기다가 곱하기 해봤자 뭐 가산세 적용해봤자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그런데 어떻든 간에 우린 공부하는 수험생이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하여야 한다고 아셔야 됩니다. 다른 꼼수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가 2022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22년 6월 30일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 O, X요. X입니다. 3월 21일 날 주택 양도했으니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요? 5월 31일이지. 5월 31일. 5월 31일까지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자, 여러분.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양도소득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죠?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O, X요. 답이 엇갈리는데?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데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액과 합산해서 신고했어야 되는데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세금계산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요거 이해되셔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물납 분할납부입니다. 여러분, 금전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물납 허용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물납은. 자,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 안 돼요. 재산세가 물납됐죠?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 어떤 거로? 부동산이긴 한데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 물납돼요? 안 됩니다. 종부세 안 돼요. 양도세 돼요? 안 됩니다, 물납. 그래서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되고 물납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또 보시면 분할납부를 보겠습니다. 분할납부요. 먼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분할납부 다 한꺼번에 볼게요. 양도소득세는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나 종부세는 제가 250만 원 넘게 내고 계신 분이 있으면 윙크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없었잖아요. 많지 않죠? 근데 양도세는 뭐 1,000만 원 넘게 내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납부 기준 금액이 다르다는 거. 재산세, 종부세는 250만 원 초과할 때, 양도세는 얼마?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다는 거. 자, 분할납부 기한이요. 재산세는 납부 기한 지나서 몇 개월 내? 2개월 내. 근데 종부세는 납부 기한 지 몇 개월? 6개월 내. 양도세는 납부 기한 지나서 2개월 내 분할납부합니다. 자, 그래서 분납 기한 비교합니다. 여러분들 기준금액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고 상식처럼 비교해서.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설명드렸고, 자, 우리 문제 봅니다. 예정신고 납부 시 납부할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물납과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O, X요.
X입니다. 자, 뭐 때문에 틀렸어요, 여러분들? 물납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물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분할 납부만 됩니다. 또 봅니다. 양도세는 부가세, 납부세계 부가세목은 없어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계 20% 부과되고 양도세, 납부세계 부가세목은 없어요. 우리가 양도세 계산할 때 지방소득세를 같이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지만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지 부가세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납부세계 부가세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명드리고요. 저희 마지막 인사가 나오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좀 지체됐지만 여기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실제 강의 시간은 많지 않았는데 많이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그래도 복습은 하고, 아까 좀 오류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 자, PPT 오류가 있는 것은 다시 복습하면서 수긍을 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 복습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초인문과정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 기본서가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기본서도 제가 최근에 개정 내용까지 마지막까지 반영해가지고 일단 책을 기본서를 소술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든 간에 최근 개정 내용까지 반영했고 또 중간에 바뀔 수는 있지만 최근 개정 내용까지 마지막까지 다 반영된 기본서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요거는 잠깐만요. 복습 위해서.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복습 쫙 하고 우리 좀 오늘 많이 배웠는데 양도세 전체를 또 중요한 양도세 전체를 한번 쭉 훑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저랑 같이 훑었는데 정신이 없죠? 자, 저랑 같이 다시 한번 쭉 훑어보면서 양도세 중요한 내용들을 틀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세 우리 의의 및 과세 대상을 공부했는데요. 양도소득세는 국세고 또 그 다음에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또 인세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을 양도제별로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볼 때는 이게 와닿지가 않지만 이제 양도세 아까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 배우고 보니까 이게 좀 와닿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는 법에 열거된 자산을 양도했을 때 부과되고요. 분류과세하죠.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같은 과세 표준과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합산하여 포함하여 그러면 틀려요.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니까 따로 양도소득만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개인 단위 과세합니다. 그래서 공유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분배 비율에서 분배됐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고지사별로 납세금을 진다. 즉 부부 공동명의 재산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각각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특징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양도소득세도 사실주의 과세하고 현황부가원 적용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토지, 건물 대상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 건물에서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대상인데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건축물이 아니라 건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대상이 되는데요. 부동산 이용에 관한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대상인데 이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미등기 지상권, 전세권 다 대상이 됩니다. 근데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다? 아니고요.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채권이라 얘는 물권이고 얘는 채권이니까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또 어업권, 광업권, 저작권, 상표권 같은 일체, 무체재산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무체재산권 아니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요.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그에 따른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 예가 나오기도 하는데 아파트 상층권, 분양권, 재개발재건조합원의 입주권 같은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 나중에 갖고 있으면 아파트 완공됐을 때 그 건물과 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렇게 예가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그대로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지문에 또는 그 예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대상이라는 거. 또 발행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사채 같은 상환이라는 말들은 채권 대상이 되고 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대상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왜 치러요? 계약금을 치른 자가 치르지 않은 자보다 우선적으로 그 계약을 완성시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권리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잔금취 규정의 명의가 바뀌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봅니다. 다 눈에 끼워두셔야 돼요.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라.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양도세 대상에 기타 자산이 있는데 골프이용권 같은 특정 시설물 이용이용권 대상입니다. 남보다 배타적 우월적 지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의 용권인데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도 포함입니다. 제 친구 골프장 법인의 대표 뽕이라고 얘기해드렸죠? 자, 그 다음에 사업에 상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에 상하는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 대상이지 단독 영업권만 사업에 상하는 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은 기타 소득세 대상이고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영업권, 사업에 상한 자산과 함께 양도해야 한다는 것. 또 기타 자산에는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가 있는데 자산거 모르셔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주권 꼭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이주권이라는 것은 개발장구역 내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 그 시행에 따라서 철거되는 경우에 허가를 받아 이축하는 행위에 관한 거 권리. 이주권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주권만 대상이지 이주권 가액만 별도로 평가해서 따로 구분 신고하면 뭐다 이건 기타 소득세 대상이다. 반드시 이주권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주권만 대상이라는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주식 출자 지분이요. 비상장법인 주식은 원칙 대상인데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예외적으로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장외 거래할 때만 대상이 된다. 그래서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서 거래하면 여러분들 양도세 안 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3번 같은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파생상품 제목만 하시면 돼요. 그냥 대상이라는 거, 금융상품. 그 다음에 신탁 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이거 대상이 된다는 거, 이것도 2021년에 추가됐습니다. 다만 신탁 수익권 양도를 통해서 신탁 재산에 대한 지배 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 재산 자체를 양도한 것을 본다는 거. 자, 그래서 어떤 신탁 이익을 받을 권리, 신탁 수익권이라는 것도 줄여서 신탁 수익권도 대상이 된다. 이거 아시면 되고요. 문제도 봤었습니다. 미등기 전세권은 과세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X입니다.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는 과세 대상이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 메일 정리 노트에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이거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는 대상이다. X입니다. 자,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법인이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 그 주식 양도는 대상이다. 제 친구 골프장 법인의 대표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주식을 보유함으로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될 때 이런 주식도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주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된다. 이주권은 반드시 뭐랑 함께? 부동산과 함께 양도해야지 이주권 가액만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양도의 개념 형태. 양도세 양도가 뭐냐? 누가 물어보면 양도세는 양도에 불과한 세금이죠. 양도의 개념 형태 이런 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냐? 아까 조금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PPT 다 수정했습니다, 제가. 양도세 양도가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실질과세 원칙상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하면 됩니다. 등기등록을 과세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인 이전은 양도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죠.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이지만 실질은 담보 이전.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니까 사실상 이전한 게 아니잖아요. 처분권만 넘어간 거지. 근데 양도 담보된 자산이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완전히 대가하고 넘어가니까요. 나중에 자세히 이제 이런 것들 양도의 유형을 배우게 됩니다. 양도세 양도는 반드시 사실상 유상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문제. 무상 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OX요. 무상 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무상 이전이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자,
무상이전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봅니다.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당해 재산을 변제 충당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한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확히 알아둡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요, 하여튼 기초임용 과정 원래 아까 이것도 있었는데 마무리되어가고 지금 시점에 돌아보면 첫 출사표 던질 때 설레임도 아득해지고 그동안 배웠던 내용 까마득하죠? 자, 그런데 멀게만 느껴지는 시기인데요.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이 움트려면 낮아진 하늘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얀 눈이 내리고 소복기 쌓인 눈이 봄볕에 녹아 흐르고 봄꽃이 피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지 되는 거니까 묵묵히 잘 겨울 견뎌내시고요. 힘내셔야 되고, 여러분. 합격의 수많은 선배들도 여러분처럼 똑같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이겨내고 참아내면서 합격의 그 길로 갔습니다. 자, 양도세 계산 과정 우리 봅니다. 양도세 계산 과정은 자, 어떻게 외운다고요? 과세표준 가는 과정까지 어떻게 외웠어요? 가필, 차장, 소기과입니다. 가필, 차장, 소기과. 양도가에서 필요금을 빼서 양도차익을 구하고 구해진 양도차익에서 차장 장기 포인트공제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을 구하고 소기, 기본공제, 공제해서 우리가 과세표준 금액을 구합니다. 가필, 차장, 소기, 과거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하고요. 그 이하 과정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요. 자, 보시면 양도소득세 문제 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양도소 기본공제액이다. OX예요? X였습니다. 가필, 차장, 소니까 차장, 소니까 자, 장기 포인트공제액이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거죠. 소득금액 구할 때는.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요.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를 정해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양도자 왕수자간의 실지 거래한 거예요. 근데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추계해서 우리가 매감한 또는 기준시가 추계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되고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기준 적용 원칙.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르고? 실거래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르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게 원칙입니다. 양도차익 계산, 자, 추계액을 정할 때 매감한 자 이런 것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뭔지 소개해드렸고 환산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불명확히 정하는 건데 환산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3억 이번에 파는 가격이 양도 당시 기준시가 2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 1억. 그럼 3억에 2분의 1이니까 자, 환산 취득가액은 1억 5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기준시가 매감한기. 자, 그래서 이거 양도차익 계산할 때 구체적인 추계결정 적용 순서 콕 집어서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결정 경정한다고요? 매감기. 콕 집어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 확인되지 않는다.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결정 경정한다? 매감, 환기 순서라고 했습니다. 꼭 아셔야 되고. 자, 문제 봅니다.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OX요? 맞잖아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기준 적용 원칙. 그 다음에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 적용되지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OX요. 아까 봤잖아요. X입니다. 뒤바꿔놨죠? 환산 취득가액은 자,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서 그 가액을 추계결정 경정하는 경우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의 순수에 따라 적용한 가액에 의한다. 제가 아까 수정했습니다. 오류 아까 있었던 거. 자, OX요. X입니다. 자, 왜 틀렸습니까? 지금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었어요. 취득가액인 실거래가액.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불명한 거니까 그래서 추계일정 경정할 때는 매감, 환기요. 환산 취득가액 빠져서 틀렸어요. 이건 매감기잖아요. 자, 환산 취득가액 빠져서 틀린 거예요. 양도가액 불명할 때가 매감기지 취득가액 불명할 때는 매감, 환기입니다. 환산 취득가액 빠져서 틀린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아까 문제 오류 있었던 거 수정했고요. 자, 장기 보유 통제 봅니다. 가필차 양도세 구했어요. 가필차 장소. 자, 양도소득 금액 계산하기 위해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 보유 통제. 취지는 뭐 그냥 바꿔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장기 보유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장기 보유를 우대하고 유도하기 위해서 인정해 주는 게 장기 보유 통제입니다. 공제 대상 보시면 장특공제는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 대상입니다. 자, 여기 토지에서 비사업용 토지 대상이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 나중에 배울 건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예요.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인데 나중에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외 다주택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 안 돼요. 미등기 양도하면 배제돼요. 3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 배제돼요. 자, 그 다음에 3년 이상 보유해야지. 또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외 양도 자산 안 돼요.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은 배제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공제 대상 인것과 아닌 것. 자, 꼭 기억합니다.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 대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통제 공제액은 일반적으로는 양도 차익에다 양도 소득 금액 아니에요. 양도 가액 아니에요. 양도 차익에다가 차장이니까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한별 공제를 곱한 금액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유연수의 2%씩 적용해서 아직은 못 해도 괜찮아요. 6%부터 30%까지 보유연수 2% 적용해서 6에서 30%까지 장특공제를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자산은. 근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주택, 고가주택 같은 애들 실지 거래액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가 배제되고 과세가 될 때 보유 기간에다가 연 4%씩, 거주연 기간에 연 4%씩 적용해서 보유기한별 공제율과 거주기한별 공제를 합한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이렇게 20%부터 해가지고 최대 10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거주하면 합쳐서 40%씩 각자 합쳐가지고 80%까지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유 연수, 거주 연수별로 각각 4%씩 적용해서요. 오늘은 뭐 달달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1세대 1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보유한이 2년 6개월이 과세되는 경우 장기 보유특별 공제가 적용된다. X입니다. 항상 장특공제 나왔다. 뭘 염두에? 3년. 3년 보유를 못했으니까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고가주택은 원래 왕창 받을 수 있어요. 20에서 80%까지. 보유기간, 거주기간별로. 근데 여기서는 3년 보유를 못했기 때문에. 기본공제 봅니다. 갑, 필, 차, 장, 소. 이제 양도소득금액 구했어요. 소, 기익과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공제해서 과세표준금합니다. 양도소 과세표준금액 계산하기 위해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기본공제입니다. 기본공제 취지 한번 읽어보시는 거고요. 기본공제 여러분요. 얘는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 미등기 양도 줘야 된다고 그랬죠? 미등기 양도하면 장특공제도 배제되고 기본공제도 배제됩니다. 장기 보유통제와 기본공제 다 배제해요. 미등기 양도하면. 자산의 종류 불문하고 보유기간 불문합니다. 하여튼 양도 기본공제는 절 보셔야죠.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준다고 그랬습니다. 국외자산이든 뭐 조정상정 다주택이든 자산 종류 보유기간 관계없이 공제받습니다. 어떻게 공제해 주냐?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양도 소득금액별로 각각 1년에 연 250만 원 공제하는데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을 별 구별하느냐?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산 전부 합친 것에서 1년에 150, 주식에서 250, 또 파생상품에서 250, 신탁 수익권에서 250,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씩 공제합니다. 어떻게 공제하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기본서 강의할 때 자세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득별로 이런 소득들을 구별해서 각각 연 250만 원씩 공제한다. 이런 거 공제 대상 이것만 정확히 알아둡니다. 자, 기본공제 공제 방법은 오늘 안 했고요. 자, 양도소 기본공제는 등기 여부,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X입니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등기 여부는 관계 있잖아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주니까. 등기 여부만 관계 있습니다. 양도세 납세율 조사합니다. 자, 우리가 양도세 계엄이 납세지. 하여튼 거주자일 때 양도자의 그 주소지 관할 세무소지, 부동산 소재지 아니라는 거 주의하고요. 비고자일 때 마돈나 사업 주소고 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지,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수익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도 반드시 예정신고 하여야 하는 거지. 할 필요 없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려요. 시험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 바꿔가지고.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납부할 때 앞서서 수시부가세액이 있다. 그러면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앞에서 세금 낸 게 있으면 빼고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공제하지 아니하고 그럼 틀려요.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죠. 양도일로부터 2개월 아니에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아니에요. 자기 생일날 부동산 양도한 것으로 하셔가지고 예정신고 기한 한 번씩 해보세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는 조금 어려운 거지만 지금 아직 안 배워서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양도할 때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양도일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고. 어떤 게 나중인지만 보면 돼요. 허가 전에 대금 청산돼 허가일이 나중이죠.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하시고 자 보세요. 주식 출자 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 분기 아니에요.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 자, 부담부 중에는 아직 안 배워가지고 부담부 중에 뭔지. 다른 건 다 2개월인데 얘 부담부 중에만 3개월인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중요하지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예정신고 기한 내 불성실, 무신고, 미납부하면 가산세 정합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국세나 지방세나 신고 행위와 납부 행위를 구별해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 하루만 딱 지나도 40, 20, 10% 깔고 1일 0.06%로 납부정가산세입니다. 자,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 없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 했을 뿐이에요. 이거 안 하면 가산세고. 소방관이 불났을 때 불 껐다. 당연히 해야 할 일 했을 뿐이에요. 용감한 시민상 안 줘요. 소방관. 근데 만약에 불났다고 무섭다고 도망가면 처벌을 받고.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 금액이었거나 결정금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똑같습니다.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그러면 다 틀려요. 이것도 앞에서 세금 낸 거 있으면 빼고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양도세 확정신고 기한은 양도일 허가 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되면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거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확정신고 기한입니다. 자, 확정신고 납부를 이행하더라도 당연히 해야 할 일 했을 뿐이니까 역시 세액공제 혜택 없어요. 용감한 시민상 안 주고. 그 다음에 확정신고, 이거 중요하죠?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정신고 둘 다 해야 되는 거냐? 아니에요. 예정신고 환자는 세금 계산 달라질 게 없을 때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중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이유 이상 환자가, 즉 누진세율 대상은 합산해서 과표가 달라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이런 경우, 세금 계산 달라질 때는 반드시 이미 신고한 양도소 금액과 합산해서 예정신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예정신고 이행했더라도 확정신고를 다음 연도에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주의합니다. 그 다음에 확정신고 불성실하면 가산세 적용되는데 예정신고 납부가 적용되는 가산세와 같고요.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만큼에 대해서는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확정신고 납부 시. 그 다음에 여러분요. 예정신고 기한 내 무신고, 과소신고 했는데 예정신고를 불성실했어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가산신고 가산세 몇 프로? 50% 깎아줍니다. 예정신고 했다고 예정신고를 불성실했어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 이행했다고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예정신고 안 하면 무조건 가산세가 적용돼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 하든 안 하든 서로 남남이에요.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는. 다만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절반 깎아주니까 그래도 그나마 세금 줄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중에 따른 가산세는 건물 신축 또는 증축하고 나서 5년 내 건물 양도하는데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그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 몇 프로? 5% 가산세 정한다는 거. 산출세액이 5%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거 산출세액이 없을 때도 페널티를 줍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문제.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일 때도 예정 신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거주자가 2022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22년 6월 30일에 예정 신고할 수 있다. 아까 여러분 틀렸었는데, 자, X입니다. 3월 21일 날 양도했으니까 양도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4, 5월 31일이 돼야 됩니다. 5월 31일.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양도속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 경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속 금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양도속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OX요. 또 엇갈리는 아까 틀렸는데 여러분들? OX. 맞잖아 여러분들. 자, 2회 이상 양도했어요. 누진세율 경대상자산을 이미 신고한 양도속 금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럼 반드시 어떻게 한다?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정신고 했지만 이런 때는 확정신고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물납과 분할납부요. 양도세는 물납 안 돼요. 자,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 안 된다는 거. 재산세만 되고요. 분할납부요. 재산세나 종부세 얘네들 보세요. 재산세, 종부세는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는데 양도세는 얼마?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분납기한 재산세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종부세 6개월, 양도세는 2개월 내 분할납부요. 꼭 기억합니다. 비교해서. 자, 그리고 문제. 예정신고 납부 시 납부할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물납과 분할납부할 수 있다. X입니다. 뭐 때문에? 물납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양도세는 물납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양도세, 부가세,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어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농특세가 감면세액의 20% 부과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인사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여튼 여러분들 그 기초면 과정 또 예년과 달리 단축해서 5주 과정으로 우리가 수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부터는 기본서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께 그래서 일단 12월 연말이다 보니까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코로나도 큰일입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더 건강하시고 가정이 평안하며, 자, 여러분 웃을 일 많이 생기고 여러분이 소망하신 일들이 성취되기를 여러분 기원하고요. 자, 저는 항상 언제나 여러분 등 뒤에서 응원하고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자, 여러분은 언제나 저의 자랑과 보람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이요. 기본서 강좌로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생하신 여러분, 또 기초임과정 수강하시느라 고생하신 여러분과 본인과 여러분 동료와 저에게 힘찬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